일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토 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영토 분쟁이 무엇일까요? 영토 분쟁이란 국가 간에 영토를 두고 분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토 분쟁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옛날에는 영토 분쟁을 전쟁으로 대부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힘이 강해지면서 영토 분쟁을 점차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영토 분쟁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들은 모두 영토 분쟁을 했거나 혹은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지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토 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토 분쟁의 이유는 대표적으로 인위적인 이유와 자연적인 이유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인위적인 이유로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열강들은 자국들의 식민지를 현지의 문화와 민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국경선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은 현재 국경선이고 여러 곡선들이 보이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의 부족이나 현지 민족의 국경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영토 분쟁이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자연적인 이유로는 산이나 강, 즉 국경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연물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산이나 강이 자연재해로 인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토 분쟁이 승리하면서 얻게 된 이익, 즉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영토를 얻게 됨으로써 그 영토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토 분쟁의 목적은 이 세 가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이 해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영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를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 있는 오리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이 선은 미국이 주장하는 영토였고, 이 파란색 선은 당시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주장하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타협 끝에 서로의 원하던 영토의 절반씩을 나눠 가지게 됨으로써 두 나라의 타협안을 제시하여 평화적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될 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영토 분쟁은 조금 드문 일이지만 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있었던 남탈파치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섬을 두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서로 영토 분쟁을 하던 도중 이 남탈파티 섬이 수면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면이 높아짐으로써 섬이 수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아주 영토 분쟁이 해결된 예입니다. 그리고 다음 예를 보시면은 이곳은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팔마스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섬은 미국과 네덜란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엔 국제사법재판소, 쉽게 말해서 나라들끼리 재판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네덜란드의 영토로 인정함으로써 이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 해결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영토 분쟁 해결 방법은 많이 독특합니다. 유럽에는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서 유럽을 여러 가지로 통합해주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이 곳인데요. 이 EU에서는 바로 문제가 되는 섬, 도서 지역 혹은 영토를 각국에서 공동 관리함으로써 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영토 분쟁을 보시면은 이곳이 바로 파라셀 군도, 시사 군도라고 불리고 스프레틀리 군도, 즉 난사 군도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의 타협안을 찾지도 못하였고 국제사회의 ICJ나 혹은 PCA 상설중재재판소에서도 이를 재판을 하였지만 이에 나라들은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설명해드릴 이 포클랜드 분쟁 해결 사례를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포클랜드 분쟁 해결 사례는 제가 아주 통쾌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클랜드 분쟁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클랜드라는 섬은 아르헨티나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섬인데요. 이 섬은 아르헨티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섬은 영국 땅입니다. 영국이 100년 동안 계속 이 섬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1800년대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과 동시에 영국에게 포클랜드 제도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당연히 갑자기 자기들의 땅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영국은 계속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아르헨티나는 이상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함으로써 위기감을 고조시키게 됩니다. 만약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아르헨티나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게 이릅니다. 이는 명백한 영국에 대한 영토를 침략한 행위였고 아르헨티나도 영국에 대한 전쟁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국력을 비교해 보자면은 당연히 영국이 우세하고 여러가지 해전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던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영국으로부터 포클랜드 제도를 앗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국은 IMF, 즉 국가 부도 상태에 있고 영국의 마지막 항공모함인 아크 로열이 퇴역함으로써 장거리 작전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거리를 보시면은 여기가 약 12,000km 정도 됩니다. 약 지구의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설마 이 작은 제도를 다시 수복하려고 이 먼 거리를 와서 전쟁을 벌이겠느냐? 절대 벌일 리가 없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국의 총리는 마가렛 대처 총리였습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이에 대해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때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하여서 이 포클랜드 제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로 위기가 매우 문제가 많았던 시기였지만 마가렛 대처 총리는 그 미국 대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을 때 협상을 두고라 했느냐? 본토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섬에 살고 있던 자국민을 버렸느냐?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절대 그들의 예상에 들어맞도록 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뒤 1982년 4월 포클랜드 전쟁을 아르헨티나로부터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영국군의 사기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이 컨테이너 선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서 전장에 내보냈을 만큼 사기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후는 퀸 엘리자베스 호라고 영국군의 병력 수송을 담당하던 배였습니다. 여객선이었지만 포클랜드 전쟁을 하러 이 병력을 실어 나갔던 배였습니다. 이런 영국의 압도적인 사기 앞에서 아르헨티나는 여러 해전의 경험의 부족과 물적, 금전적 위기에 휩싸이면서 결국에는 영국에게 승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영국은 이를 통해서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잡았고 영국은 아직 살아있다, 영국은 아직 재건하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림으로써 이 포클랜드 제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확실히 알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포클랜드 분쟁 해결 사례를 보면서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바로 자국의 영토를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수복을 한 영국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도를 일본과 서로 너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신앙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한들 우리가 뭐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인데 어찌 우리가 일본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 우리가 일본에 대한 도발에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고 흥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세계인은 이를 분명히 분쟁 지역이라고 이미지를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는 절대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억지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를 분쟁 지역으로 세계인들에게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지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 근처 영해를 침범하거나 도발로서 군사적 행동을 보였을 경우 우리는 이를 강경한 무력 대응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인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절대 세계인에게 머리에 들어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포클랜드 제도와 같이 독도도 세계인에게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